평당 공사비로 따졌을 때는 약 한 평당 700만 원 정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삼동 현장에 왔습니다. 역삼동 현장에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공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현장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 현장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재밌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삼동 현장 같은 경우는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건물이에요. 지하 1층에 4층짜리 건물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50%, 150%라서 건물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근생 건물로 보여줄지 역점을 줬던 현장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 주택 건물에서는 화강석으로 해서 좀 딱딱한 느낌의 건물이었는데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좀 진행해서 저희가 표현하려고 했던 좀 모던한 느낌의 수평적으로 좀 적층된 느낌의 건물로 웅장하게 보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 공간 같은 경우도 확장을 통해서 기능적인 면이나 디자인적인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주 공사 내용은 철거 공사, 그리고 승강기, 신설 공사, 외부 마감 공사를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것들은 참고 영상으로 진행을 할 거죠? 아무래도 질문을 줘야 되겠는데? 내가 그냥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역삼동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이 다 주거 공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의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다 보니까 칸막이 벽을 저희가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칸막이 벽은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로 된 칸막이, 조적으로 쌓아진 칸막이 벽이 아니고요. 다 옹벽으로 구조를 버티고 있는 내력벽 식의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진행할 때 엄청 소음이 많이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도 많고, 실제 이제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길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는데 정말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알다시피 철거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는 해체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부득이하게 해체 감리 비용이 일부 늘어난 기간만큼 좀 추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우성 같은 경우는 철거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50% 이상이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주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철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큰 포지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거에서 이제 근생으로 변경할 때는 주거다 보니까 기존 층고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내부를 볼 때는 한 2.4m, 5m 정도밖에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주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타 건물들보다는 층고가 좀 높은 상태였고요. 다른 현장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대우선을 하게 되면 기존 주거에서 근생으로 바꾼 경우도 많이 있는데, 층고를 어느 정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냉난방기나 배관유를 좀 많이 그쪽으로 제일 붙여서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층고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마감 같은 경우도 지금 묵은 콘크리트로만 마감을 진행을 하였는데, 마감재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는 요즘에 많이 쓰는 PVC 타일이나 타일류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서 그렇게 높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임대에 따라 석재 타일이나 이런 좀 두께감 있는 걸로 시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층고가 약 한 10cm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얇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평당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현장에 대해서 평당가 공개하는 거 가능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 평당가가 다른 현장에도 같은 금액으로 적용될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많은 건축주분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세요. 건물에 대해서 층수나 그리고 높이, 승강기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평당가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 이렇게 평당가를 물어보시는데, 평당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구조나 그리고 외부 마감재 그리고 내부 마감의 정도에 따라 공사비는 큰 차이로 있을 수 있거든요. 예로 들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내력벽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 공사를 하는 데는 금액도 많이 들었고요. 주거 형태다 보니까 기존에 기둥이나 보호가 없어서 구조 보강에도 금액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외장재 같은 경우도 기존 주거에서 근생으로 바꾸려다 보니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대리석 마감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평당 공사비로 따졌을 때는 약 한 평당 700만 원 정도
정도가 들었었고요. 실제 면적보다 서비스 면적이 더 많게 되면 그런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발코니나 주차장 같이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 실제 평당 공사비는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역삼동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역삼동 현장은 리모델링 그동안 해왔던 현장 중에 가장 어려운 건물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건물도 이렇게 도심지에 밀집되어 있는 건물도 어떤 현장이든 가능합니다.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어떤 현장이든 가성비 있는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산한 건설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거 잘 나올까? 큰일이네. 이 역삼동 현장은 다시 안녕하세요. 역삼동 현장 잠깐만 끊을까요? 다시 리모델링 현장에 대해서 재밌고 간단히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